자, 그럼 이제 또 마저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이제 22번 문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22번. 전압 변동률이 적고 자여자이므로 다른 전원이 필요가 없으며 계좌 저항기를 사용한 전압 조정이 가능하므로 전기 화학용, 전지 충전용 발전기로 가장 적합한 것은 뭐냐라고 했어요. 자, 일단 여기서 그럼 22번 같은 경우는 문제에 대한 키워드가 좀 있어요. 한번 같이 좀 보시면은, 자, 전압 변동률이 적고 자여자다라고 했죠. 일단 전압 변동률이 적다라고 하는 거는 전압 변동률이 적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바로 이제 정전압 특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정전압 특성. 정전압 특성이라는 게 뭐죠? 정전압. 전압을 갖다가 일정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같이 저희가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압을 갖다가 일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는 직류 발전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 복권 제외하고, 복권을 제외하고 뭐가 있었냐면은 타여자 발전기하고 그리고 자여자 중에서 분권 발전기가 있었죠. 요 두 개가 대표적인 정전압 특성을 가지는 직류 발전기로 보시면 되는데, 문항상에서 보시면 자여자이므로 라고 했기 때문에 타여자는 아닌 거죠. 따라서 그럼 뭐가 정답이다? 분권이 답이구나 하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 아래에 있는 것처럼 전기화학용 전지 충전용 발전기라고 하는 말도 요 분권 발전기에 대한 문제의 키워드라는 걸 같이 좀 아시면은 상당히 좋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이것도 3번이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자, 2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병렬운전 중인 동기 임피언스 5옴인 두 대 삼상 동기 발전기의 유도기 전력에 200V의 전압 차이가 있다면 무효전원 전류가 어떻게 되는가를 했어요. 자, 이건 뭐냐면은 동기 발전기에 저희가 이런 거를 공부를 했어요. 동기 발전기에 병렬운전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동기 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이라고 해서 총 4가지가 같아야 했어요. 어떤 게 있었냐? 자, 기전력의 4가지가 같아야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크기가 같아야 했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위상이 같아야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주파수가 같아야 했으며, 네 번째가 뭐가 같아야 하냐면은 파형이 같아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요걸 갖다 저희가 줄여가지고 뭐 간단하게 크, 위, 주, 파라고 해서 저희가 암기를 갖다가 하신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뭐를 봐야 되냐면은 문제를 보시면 기전력에 지금 전압 차이가 발생했다. 즉 뭐다? 기전력의 크기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크기가 발생하게 되면은 크기가 차이가 나게 되면 그때는 뭐가 발생했냐면 무유순환 전류라고 하는 게 저희가 발생했다는 걸로 기억을 하실 수가 있죠. 그죠? 무유순환 전류가 생겼다는 걸 저희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게 되면 대충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발전기 두 개가 이렇게 동기 발전기 두 개를 갖다 이렇게 해서 병렬운전을 시켰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병렬운전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디다가 부하에다가 이렇게 전력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 발전기가 하나는 지금 자, 여기가 G1, 여기를 G2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발전기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기전력을 뭐 E1, 여기서 나오는 기전력을 E2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 전압차가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뭐다? E1과 E2의 전압차가 지금 얼마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라는 거예요? 200V의 차이가 발생했대요. 지금 200V의 전압 차이가 발생했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것 갖다 제가 회로로 구성해주게 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전압과 여기 있는 전압의 차를 갖다 간단하게 그냥 이런 식으로 200V의 전압 차이가 발생했다는 이런 식으로 전원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각각의 발전기에 뭐가 있냐면 임피언스가 존재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죠? 임피언스가 이런 식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 두 개의 임피언스가 각각 지금 얼마나 했냐면은 5옴이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 이렇게 잡은 거예요. 지금 동기 임피언스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있는 두 개의 발전기가 똑같은 임피언스를 가진다라고 내용을 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 있는 요 임피언스를 갖다가 그려주게 되면은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희가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요렇게 해서 여기 이제 뭐가 있다? 부하가 이렇게 있는 거야 지금, 그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제가 중요한 거, 순환전류를 했기 때문에 순환전류라는 건 뭐냐? 이 발전기 회로 내부에서만 뺑글뺑글 도는 전류로 저희가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여기 이쪽으로 부하로 가는 전류는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회로가 구성이 된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기가 지금 이 저항이 얼마야 지금 이제 임피던스가 여기도 5ohm이랬고 여기도 5ohm이기 때문에 자 이러면 저희가 이거 전류 구하는 건 굉장히 쉽잖아요, 그죠? 전류 어떻게 구해요? 여기로 가는 전류 I는 오면 측에서 I는 뭐다? Z분의 V이기 때문에 Z값이 여기서 얼마야? 두 개가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5하고 5를 갖다 더해주면 되니까 10분의 V값은 얼마냐면 전압차니까 200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얼마예요? 그래 따라서 정답이 20A다 라고 하는 걸로 저희가 내용을 확인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3번이 답이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내용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4번 문제를 보시면은 어떤 게 있냐면 인버터가 뭐냐? 자, 인버터가 뭐냐? 저희가 이 전력 변환 기기라고 하는 게 네 가지가 있었어요. 네 가지. 어떤 게 있었냐면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교류를 갖다가 직류로 바꿔주는 거. 두 번째는 뭐였냐면 직류를 갖다가 교류로 바꿔주는 거. 세 번째는 교류를 갖다가 교류로 바꿔주는 게 있었고 마지막 게 뭐가 있었냐면 직류를 갖다가 직류로 바꿔주는 게 있었죠, 그죠? 그래서 네 가지에 대한 게 문구가 뭐였냐?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거는 교직컨이라고 해서 컨버터가 있어, 컨버터. 그다음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건 직교인이라고 해서 요게 바로 이제 저희가 말하는 인버터라고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교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건 교교사라고 해서 사이클로 컨버터가 됐고 다른 주파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사이클로 컨버터. 그다음에 직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건 저희가 초퍼라고 해서 직직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퍼가 있었는데 여기서 하나 저희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알면 좋은 게 뭐냐면은 컨버터하고 인버터라고 하는 건 저희가 우리말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은 컨버터라고 하는 건 저희가 다른 말로도 뭐라고 하냐면은 순변환 장치다라고도 저희가 얘기를 갖다가 해주게 됩니다. 순변환 장치, 순변환.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걸 저희가 그냥 순방향으로 가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직류를 갖다 교류로 바꿔주는 거는 역변환이 되겠죠. 그래서 인버터라고 하는 건 저희가 뭐라고 한다? 역변환 장치라고 한다는 걸로 저희가 내용을 확인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뭐다? 인버터는 뭐다?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저희가 내용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5번 문제를 볼게요. 자, 2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자, 이극의 직류 발전기에서 코일 변이 유효 길이가 Lm고 공극의 평균 자동 밀도가 B, 주변 속도가 V일 때 전기자동 1000개에 유도되는 기전력의 평균값이 얼마냐라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요게 이제 바로 뭐냐? 플레밍의 유도되는 기전력이라 했기 때문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걸로 저희가 내용을 확인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오른손이라고 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해볼 때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그리고 중지손가락 3개를 서로 이렇게 90도 간격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 요소들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자, 여기를 갖다가 엄지, 여기를 갖다가 검지, 여기를 갖다가 중지라고 얘기를 할 때 엄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V라고 해가지고 도체가 이동하는 방향이다. 그러니까 회전하는 방향. 그런 걸로 제가 생각했었죠. 운동 방향, 운동 속도 그런 걸로 생각하면 되고 검지 같은 경우는 B라고 해서 자속 밀도의 자속의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 돼요. 그다음 중지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면 요게 바로 기전력의 방향이다라고 저희가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오른손 법칙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얘를 갖다가 구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있는 요 2라고 하는 값을 어떻게 구했었냐면 공식으로 따지면 2는 V, B 얘하고 얘를 갖다 곱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전력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 도체가 있을 거야. 도체 그죠? 도체의 길이 L 값을 갖다 이렇게 넣어주게 되고 그 다음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로 곱한다? 사인 세타라고 하는 값을 갖다가 곱해줘서 이렇게 제가 공식을 만들어줬죠. 그죠?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럼 정답이 그래서 뭐다? 요 같은 경우는 정답이 1번이라고 저희가 내용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2번도 그럼 사인 오메가 t라 돼 있고 뭐 3번도 뭐 이제 2b 사인 오메가 t 뭐 해서 사인이 들어간 게 있고 안 들어간 것도 있고 막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서 구분할 수 있는 거 하나. 자, 어떻게 되냐면은 문제에서 지금 뭐 직각관계다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에서 결과적으로 얘를 갖다 저희가 알기 위해서는 세타라고 하는 각도 요소를 알아야 되는데 얘에 대한 정보가 지금 전혀 하나도 없죠. 정보가 전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있는 세타를 갖다 편의상 몇 도로 잡는 거 그냥 90도로 잡아버린 거예요. 그럼 저희가 여기서 일반적으로 말할 때 사인 90도라고 하는 거는 보통 얼마였어요? 항상 무조건 1이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그냥 1이기 때문에 생략이 돼가지고 따라서 뭐다 그냥 V, B, L이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거다라는 걸로 내용을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공식 자체에서 좀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내용상의 언급이 전혀 없을 때는 뭐 각도가 90도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2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수비 30인 변압기의 저압측 전압이 8V인 경우 극성시험에서 가극성과 감극성의 전압 차이가 몇 V인가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지금 나온 키워드처럼 감극성과 가극성에 대한 내용을 좀 어느 정도 알아야지 이제 문제를 갖다가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자, 감극성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우리나라에서 표준으로 쓰는 이건 이제 변압기 그 건선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감극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변압기에 제가 이렇게 변압기를 그려봤을 때 변압기 철심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자, 감극성이라고 하는 거는 1차 측과 2차 측의 건선 방향이 여기에 지금 위로 올라왔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로 올라타가지고 내려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건선을 갖다가 같은 방향으로 건선 방향을 갖다가 건선을 동일한 방향으로 감아준 그런 건선 방법을 저희가 감극성이라고 얘기를 갖다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여기서 1차 측의 전압을 갖다가 저희가 V1이라고 하고 2차 측의 전압을 갖다가 단전압을 저희가 V2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1차 측과 2차 측을 갖다가 저희가 전압을 갖다 따가지고 이렇게 전압기를 한번 이렇게 걸어봤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걸어주게 될 때 여기에서 나오는 전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V 토탈 값은 어떻게 하냐면 V1과 V2를 갖다가 감극성이기 때문에 못한 거다 빼준 값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가 나온다는 걸로 확인을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된다는 걸로 저희가 설정을 좀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극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반대로는 뭐겠어요? 건선을 갖다 어떻게 했다? 반대로 감은 거죠. 건선을 갖다가 반대 방향으로 해서 감아준 걸 저희가 이제 가극성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변압기 철심이 이렇게 있다 할 때 얘는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니까 이렇게 타고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할 때 여기서 1차 측의 단전압을 갖다가 V1, 2차 측의 단전압을 저희가 이제 V2라고 얘기했다 해주게 되면은 V1과 V2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전압계를 따가지고 전압을 이렇게 걸어봤다는 거죠. 이렇게. 이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걸리는 전체 전압 토탈 값이 얼마인지 보니까 이거 얼마였다? V1과 V2를 가극성이기 때문에 더한 거다라는 걸로 저희가 내용을 확인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었죠. 자, 그래서 감극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고 가극성은 이렇게 한다. 요 내용만 저희가 확인을 좀 하신다면은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저 한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 권수비가 30이라 했죠. 권수비가 30이고 권수비 A가 30이다 그랬어. 근데 저희가 권수비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표현해요? 2차 측 권수 대비 1차 측 권수 값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N2분의 N1 같은 걸로 얘기를 하면은 2,2분의 2,1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기전력에 대비해서 단전압 값도 같이 비례해서 오르기 때문에 V2분의 V1으로 저희가 쓸 수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내용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도 권수비 관계를 볼 때 권수비가 30일 때 V2분의 V1이라는 값이 뭐예요? 이게 30이라는 걸로 저희가 내용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저압 측의 전압이 8V래요.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하나 알아야 될 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주상 변압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뭐예요? 2차 측이
저압측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저압측이라는 걸 지금 여기서 편의상 2차 측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2차 측으로 봐도 무방해요.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2차 측 전압이 8V라고 하는 걸로 저희가 내용 갖다 잡는다면은, 그러면은 1차 측의 전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1차 측 전압 V1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 A는 V2분의 V1이라 했기 때문에 V1은 뭐야? V2를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A V2라는 값으로 제가 쓸 수 있으니까 A 값이 30이고 V2가 8이라 했기 때문에 1차 측 전압은 얼마다? 240V라고 하는 걸로 저희가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제가 내용을 본다 할 때, 그러면은 자, 여기서 그럼 다 풀렸어요, 이제. 자, 가극성의 경우의 전압과 간극성의 경우의 전압을 갖다 제가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가극성의 전압을 먼저 구해주게 되면은, 가극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야? 두 개의 전압을 그냥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V1 플러스 V2이기 때문에 240 더하기 8을 해가지고 얼마다? 248V가 되는 거고, 간극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극성 같은 경우는 V1에서 V2로 갖다가 빼준 걸로 보면 되기 때문에 240-8을 갖다 해주면 되니까 232V라는 값이 된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내용을 갖다 보게 된다면 가극성과 간극성의 전압 차이를 갖다가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얘를 갖다가 빼주면 되겠습니다. 빼주게 되면은 248 빼기 232니까 2는 뭐 날라가고 16이라는 값으로 저희가 나오는 걸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16V가 정답이 되는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27번 문제 볼게요. 27번 문제는 내용을 갖다가 저희가 이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같이 아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되겠죠. 자, 27번 다음 중 턴오프가 가능한 소자는 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보시면 뭐 GTO도 있고 트라이압도 있고 SCR도 있고 LASCR도 있어요. 자, 저희가 이걸 갖다 기본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SCR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좀 저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자, SCR 그림 같은 경우 어떻게 그렸냐면은 이런 다이오드에다가 이런 다이오드에다가 뭐를 갖다 넣었냐면 이렇게 해서 게이트라고 하는 것 갖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가를 했죠. 에노드 캐스 게이트. 자, 요게 이제 저희가 말하는 SCR이었어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SCR 같은 경우는 에노드에서 캐소드 방향으로 전압을 갖다 걸어줘도 얘가 전류가 바로 흐르는 게 아니었죠. 어떻게 흘렀어요? 게이트에다가 전류를 갖다 살짝 흘려주게 되면 그때부터보다 이쪽으로 전류가 막 흐르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저희가 말하는 SCR의 특징이 되는데, SCR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전류를 갖다가 흘리다가 이제 안 흘리고 싶어요. 그럼 얘를 갖다가 이제 게이트를 전류를 딱 끊어줘도 어떻게 한다? 얘가 그래도 계속 흘러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죠? 게이트를 이용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통제를 못해요. 넣을 때만 되는데 뺄 때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개량해서 만들어준 것이 바로 뭐다? GTO라는 거예요. 자, GTO를 갖다가 한번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 SCR하고 똑같지 않아요? 근데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기호가 화살표가 위아래로 해서 들어가는 게 여기가 좀 약간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게이트에다가 전류를 갖다 넣어주게 되면은 이때 같은 경우는 전류가 흐르다가 반대로 뭐다? 이때 반대로 게이트 쪽으로 전류를 갖다 보내주게 되면 그때는 전류가 뭐다? 이때는 전류가 안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게이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류를 갖다 끊어주는 걸 저희가 소호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전류를 끊어주는 게이트를 이용해서 소호를 해준다 해가지고 게이트, 턴오프, 사이리스터라고 해가지고 뭐 이제 GTO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같은 경우 정답이 GTO니까 정답이 1번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 나온 GTO, SCR, 트라이압, LASCR 얘네들 같은 경우 전부 다 뭐다? 단자가 3단자예요. 전부 3단자고 트라이압 같은 경우만 제외하고 나머지 다 단방향, 트라이압은 양방향 소자로 저희가 내용이 나온다는 것도 추가적으로 아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죠? 자,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삼상 유도운동이 회전 원리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뭐냐? 첫 번째, 회전자의 회전 속도가 증가하면 도체를 관통하는 자석수는 감소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회전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도체를 관통한 자속성 감소한다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런 전동기를 갖다가 좀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회전 속도와 자속수라고 하는 거는 자속 같은 경우는 둘이 서로 무슨 관계냐 반비례한 게요. 반비례한 게. 그렇기 때문에 자속값이 떨어지게 되면 그 속도는 증가하게 돼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내용을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속도가 증가한다. 자속은 줄겠네라는 걸로 내용을 보면 되니까 1번은 맞는 내용이 됩니다. 두 번째, 회전자의 회전 속도가 증가하면 슬립도 증가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슬립이라는 공식이 저희가 뭐였냐면 슬립 S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NS분의 NS-N이라고 해서 동기속도 빼기 회전자의 회전 속도였죠. 그죠? 이렇게 저희가 내용이 되기 때문에 자, 이걸 기반으로 본다고 할 때 회전자의 회전 속도가 증가한다. 여기 있는 N값이 증가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값은 어떻게든 감소하는 거죠. 따라서 슬립 값은 어떻게 한다? 같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슬립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보다 감소한다라고 내용을 확인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2번이다 라는 걸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도 마저 볼까요? 세 번째, 부하를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회전자의 속도는 동기속도 이하로 운전돼야 된다. 그죠? 맞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냐면은 저희가 유도전동기의 슬립의 그 조건을 보시면은 유도전동기 슬립의 조건을 갖다 보시게 되면 이 슬립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냐면 회전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실값이에요. 그 손실값이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보다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으로만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지만이 무조건 뭐다? 얘보다는 무조건 빠를 수밖에 없다는 건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내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내용이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고 네 번째 삼상 교류전압을 고정자에 공급하는 고정자 내부에 회전자기장이 발생한다. 요게 바로 유도운동기의 회전 원리가 되는 거죠. 회전자기장을 갖다가 만들어주게 됨으로써 내부에 있는 회전자가 뱅글뱅글 돌게 되는 그런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도 맞는 말.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고 자, 29번 문제 볼게요. 자, 직류분권 발전기를 동일극성의 전압을 단자에 인가해서 전동기로 사용하면 어떻게 하는가 라는데 자, 일단 직류분권 발전기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분권 발전기 같은 경우는 여기 계자가 있고 여기 뭐가 이렇게 있어요? 전기자가 이런 식으로 있는 걸로 내용을 이해하시면 됐었죠. 그죠?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뭐가 있어요? 부하가 이렇게 있는 걸로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전기자가 이렇게 있는 걸로 내용을 보시면 되고 여기 있는 게 이제 계자 저항이라고 보시면 되죠. 계자 저항. 뭐 RF라 얘기를 할게요. 여기는 이제 전기자 저항 RA. 자, 이렇게 된다 할 때 일반적으로 저희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 자, 지금 여기는 폐로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폐로가 구성이 됐으니까 여기서 자속이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고 얘를 갖다 회전을 시켜주게 되면 여기서 뭐가 발생하게 돼요? 기전력이 발생할 거란 말이죠. 이렇게. 그죠? 기전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전류를 갖다가 이쪽으로 나가는 걸로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극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로 해서 전류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류가 분배되는 걸로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문제 있는 것처럼 이 부하를 갖다 떼버리고 여기다 뭐를 갖다 설치한다 이렇게 동일한 극성을 가지는 단자 전압을 갖다 이렇게 인가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극성을 가지는 이런 전압을 인가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압을 갖다 걸어주게 되면 이때부터는 얘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때는 얘가 전동기로 돌아가는 거겠죠? 자, 전동기로 만들어준다 할 때 전류의 방향을 보세요. 전류 방향 같은 경우는 좀 색깔을 좀 다르게 하면 전류 방향을 볼 때 자, 얘가 이쪽으로 쭉 와가지고 발전기 여기 전동기 여기 있는 이 회전자 쪽으로 일단 하나 들어가고 계자로도 하나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본다 할 때 지금 계자로 들어가는 전류 같은 경우는 발전기일 때나 전동기일 때는 어떻다? 다 요 방향으로 진행이 돼. 요 방향으로. 그죠? 근데 반면에 지금 여기 있는 요 회전자 같은 경우는 이 전기자 같은 경우 어때요? 발전기일 때는 전류가 이쪽으로 올렸지만 전동기일 때 어떻다? 전류가 이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반대로 전류가 흐르게 됐죠. 전류가 반대로 흐르게 되면 그에 따라서 회전 방향도 어떻게 된다? 이쪽으로 흐르던 게 이쪽으로 반대로 회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동기로 사용하게 되면은 회전 방향은 더 어떻게 된다? 반대로 회전하게 되는 걸로 내용을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된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0번 문제 한번 볼게요.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실 거의 암기사항 문제이긴 한데
자, 변압기 절연물의 열화 정도를 파악하는 방법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첫 번째 유전 정접이라고 하는 게 있죠. 유전 정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변압기 내부에 뭐 절연물이나 이제 그런 것들, 유전체를 갖다가 제가 활용을 해가지고 좀 이제 그 손실이 어느 정도가 발생했는지 그걸 갖다 알아보는 방법이 되는데, 이 절연체 자체에 약간 좀 절연물 자체에 뭔가 손실이 나는 그런 걸 갖다 저희가 계산할 때 쓰는 방법을 유전 정접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열화 정도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쓰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건 맞고, 두 번째 유중가스 분석,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압기가 열화가 되면 될수록 가스가 내부에 있는 그 기름 안에 있는 가스가 좀 점점 이제 좀 증가하거나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중가스 분석도 맞는 내용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접지전압 측정이라고 하는 거는 변압기가 열화되는 정도하고 접지전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접지전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땅에다가 선을 연결을 해서 그라운드를 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열화 정도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다 라고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흡수전류나 잔류전류 측정 같은 경우도 열화 정도를 파악하는 방법이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걸로만 확인을 하시고 넘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또 간단하게 10문제를 좀 풀어봤고, 잠깐 쉬셨다가 31번부터 또 마저 한번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